네, 뇌파 BQ 분석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행동하고 스트레스 두 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보시면은 우세율이 나오고 종합이 나옵니다. 네, 행동으로 드러난 태도를 나타낸 지수값이고 좌뇌와 우뇌의 저베타파 우세 정도를 보는 건데 50%에 가까울수록 요 50%에 가까울수록 안정적인 거고요. 좌뇌가 높으면 우뇌보다 이렇게 좌뇌가 우뇌보다 이렇게 세죠. 세면은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개방적이지만 태도가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사물에 대한 태도가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개방적이지만 이게 좀 심하면 너무 이렇게 강하게 되면은 좀 자기 마음대로 너무 외향적이고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개방적, 조급하고 과격하고 간섭적 성향이 좀 높아지고요. 반대면 이쪽 우측이 좀 높으면 좌측보다 우측이 높으면 신중하고 내성적이고 근데 이게 심하면 이제 폐쇄적, 자기방어적, 강박적, 폐쇄적, 부정적인 경향이 높아지는 태도가 보입니다. 이게 이제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좌뇌가 높으면 좌뇌 기능이 더 센 거고요. 우뇌가 세면 당연히 우측 뇌가 기능이 좀 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점수는 종합해서 100점 만점으로 계산했습니다. 네. 40점에서 60점 내 있으면 안정적이다. 네. 네, 60점 이상이면 긍정, 적극적인 태도가 강해지고 40점 이하면 신중, 네. 그 다음에 자기 방어적인 이쪽으로 더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점에서 60점 이렇게 보도록 하고 역시 이 문제는 전두엽에서 전두엽의 불균형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좌뇌의 기능과 우뇌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좌뇌는 공부하는 뇌, 우뇌는 놀이뇌. 좌뇌는 언어, 숫자, 논리, 순서, 직선, 분석, 연속, 습관 이런 용어를 이제 쓰게 되고요. 우뇌는 그림, 색상, 공간, 상상, 리듬, 총체, 동시, 창조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좌우의 균형이 맞아야만 제가 그랬죠. 이런 어떤 그림, 어떤 상상 이런 것들이 운에서 떠오르면 이게 잘 연결이 돼 있어야만 이게 언어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머릿속에서 그림 그려지고 내가 옛날에 뭐 상상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자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고 뭐 거시기가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거 이런 말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 자운의 연결이 이제 신경망들이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SBS 스페셜이 나온 그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좌상뇌, 예, 좌측이죠. 이쪽이 위에 있죠. 좌상, 얘가 우측이죠. 우측뇌, 우상. 그래서 이쪽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 균형 여기 항목에 있죠. 뇌 균형이 봤을 때 우측이 강하면 이쪽 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 감정, 신화, 통찰력이 좋은 이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좌측으로 가시면은 조직 논리 수학, 순차 기계 보수적인 뇌가 더 발달돼 있다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좌우의 균형이 잘 맞아야만 좋다는 거죠. 한쪽 뇌만 이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면 이런 기능이 부족한 사람이 되고 좌측으로만 너무 세면은 예, 너무 논리적이고 따지고 어떤 감정적인 문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정말 뭐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인간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쪽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네 가지가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뇌는 자운의 균형이 맞고 자운의 연결이 잘 맞아야 한다. 그 다음에 좌뇌 저베타파, 우뇌 저베타파도 40점에서 60점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좌측 저 베타파가 세게 나오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네. 당연히 여러분 좌측이 세면 이쪽이 강하고 이쪽이 약하겠죠. 너무 저희가 이 행동을 볼 때 좌측이 강하면 외향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고 강하면 간섭적이라는 사람으로 보겠지만 좌뇌가 하는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논리적, 분석적 사고가 뛰어나고 인지활동도 뛰어나고 언어 처리와 소통 능력이 향상돼 있고 조용한 집중과 생산성도 관련돼 있다. 이걸 이제 제가 챗 GPT나 리튼 AI에 돌려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자네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담당한다. 네. 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나 계획 수립 시에 이성적으로 체계적 접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다음 저베타파는 비교적 낮은 각성 상태로 자네가 우세할 때 집중이 필요한 상황에서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말 처리할 수 있는 상태에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 아까 읽었던 다 좌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좌뇌는 언어와 관련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좌뇌에서 강하게 저베타파가 나오면 언어를 사용하거나 복잡한 정보를 처리할 때 더욱 적극적, 개방적, 외향적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다. 여기에 이제 적극적인 왜 언어, 말로 하는 거니까요. 말로. 근데 우뇌가 강한 사람들은 말보다는 비언어, 얼굴 표정 뭐 이쪽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주 언어가 이렇게 정보 처리할 때 적극, 개방, 외향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강하면 말이 심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급박하지 않고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세게 나올 경우, 예, 좌 베타파가 너무 세게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느냐? 과도한 논리와 분석. 예, 논리와 분석은 괜찮은데 과도한다는 과도. 너무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네가 논리, 분석, 언어 처리, 수학인데 이게 과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분들 너무 과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모든 문제를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전체적인 맥락, 총체적인 좌우에 연결된 총체성 이런 것보다는 세부적인 부분에 집착하거나 감정적 요소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조급한 경향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 창의성 저하. 네. 창의적이거나 직관적 사고가 부족해지고 예술적인 상상력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 융통성이나 새로운 시각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당연히 사회적 상호작용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공감 능력이 낮아져서 사람들 관계에서 공감 부족, 차갑고 과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벽주의적 성향, 세부 사항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수나 오류를 참지 못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민해지고 공격적이 되고 간섭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안에 저 베타파가 어느 정도 나오면 아주 좌측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이게 너무 세면 과도한 논리, 과도한 분석, 과도한 언어, 과도한 뭐 이렇게 숫자 노릇, 집착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운의 저 베타파가 높을 경우에는 운해가 저 베타가 높으면 당연히 운해가 더 활동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직관적 사고, 운해 어떤 분석 이런 것보다는 직관, 네, 한 번에 딱 알아차리는 그런 직관적 전체적 사고가 담당하고요. 저 베타파가 운해에서 활발하면 사람들은 분석적 접근보다는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어떤 느낌이나 직감에 의존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야, 안 봐도 비디오 아니냐? 안 봐도 비디오. 아유, 다 그런 거야. 아, 그거 알아. 딱 이런 거 하면 돼. 이렇게 느낌, 직감 이런 분들 전부 우측 저 베타파가 활성화되신 분들이고요. 창의성과 예술적 표현이 당연히 강화가 됩니다. 그다음
공간 지각 능력도, 그러니까 공간 인식이나 비언어적 정보를 처리하는 공간 역할을 합니다. 지능력이 너무 우뇌가. 키웠네. 아,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아까 봤던 우뇌의 기능들이 더 강화가 되는 거고요. 문제는 우뇌가, 예, 우뇌 저 베타파가 더 셀 경우죠. 일단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운의 저 베타파가 높을 경우, 자네보다 어느 정도 약간 강할 경우 감정적으로 민감하게 된다. 왜? 운해가 감정과 관련된 처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다음, 비언어적 소통 능력, 어떤 신호, 몸짓, 표정 등 처리한 능력과 운해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 관계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잘하고 상황을 직감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강해지고요. 그다음에 상상과 시각화, 예, 운해가 상상력과 시각화 능력을 담당하니까, 예, 저 베타파가 운해에서 활발하면 이 능력이 활성화됩니다. 근데 이 너무 세지면, 너무 너무 과도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운해가 감정, 직관적이니까 너무 감정적이 되고 너무 직관적이 된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감정적인 과잉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어떤 논리적 분석보다는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네, 충동이 있을 수 있고, 집중력 저하, 분석 체계적 사고보다는 전체적 관점에서 문제를 보려하므로 세부적인 사항을 간과하거나 체계적인 기획 수립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조직적이지 않게 행동할 가능성도 큽니다. 뭐 예술가들, 뭐 이런 분들이 자기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이렇게 조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예, 우뇌가 강하신 분들, 예, 예술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 도피적 경향, 예, 상상력과 창의성은 뛰어나지만 현실을 직시하거나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현실 부정, 폐쇄적, 자기방어적, 비현실적 아이디어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혼란스러운 소통, 어떤 언어를 통한 명확한 소통보다는 좌뇌죠. 좌뇌는 언어지만 우뇌는 비언어적 소통, 감정 표현에 더 의존해서 논리적 설명이나 명확한 의사 전달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A분 우측이 상당히 강합니다. 너무 강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 예, 요 전에 봤던 감정, 과잉 반응, 충동, 그다음에 현실 도피, 폐쇄적, 부정적, 자기방어적,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집중력도 저하되고 소통도 잘 안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어떻습니까? 행동이 B는 아주 안정적입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 이쪽은 좌, 너무 좌측이에요. 그러면 좌측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논리, 분석, 언어, 수학, 그죠?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분석적이고, 너무 과도한, 예, 이제, 공격적이고, 그 다음에, 예, 너무 따지는, 이런 행동이 있을 수 있다. 예, 나만 따라와. 내 말만 믿어. 뭐 이런 스타일이 되겠죠. 그래서 ABC, 우측뇌, 중간, 아주 좋은 상태, 그 다음에 좌측 뇌가 강하신 분도 봤습니다. 종합점수 이쪽으로 가면 아까 폐쇄적이다, 이쪽으로 가면 공격적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인맵으로 봤을 때는 베타파, 예, 로어 베타파, 예, 이쪽을 보시면서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운의 수평적 모델, 이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운의 수평이 됐지 않습니까? 50, 50 들어가 있고 51 돼 있습니다. 요 수평적 모델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뇌 훈련했을 때 자운의 균형이 딱 맞아야 한다는, 예, 결론이 되겠습니다. 좌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이성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좌뇌하면 언어, 이성적, 수학적, 논리적, 분석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뇌는 창의, 상상력, 그다음에 비언어적 표현, 그다음에 감정,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운의 균형은 이 균형이 딱 맞는 사람들은 뭐 세상에 어떤 전체적인 일들을 잘 인식하고 논리적이고 확산적 사고를 할 수가 있고 문제 해결 능력, 학습 능력, 사회 적응 능력, 언어 구사 능력 등의 개선으로 개인 리더십 함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우리 정서 진행했을 때 네, 이 정서가 여러분 밖으로 드러나면 행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정서 지능이 자운의 균형이 잘 맞이한다고 했었어요. 그것처럼 이 행동도 예, 잘 맞아야만 정서 지능이 좋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서와 행동 어떻게 생각하냐? 정서가 밖으로 드러난 게 행동입니다, 여러분. 행동. 이 행동이 너무 좌측이냐, 너무 우측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뇌파를 보게 되면 정서가 좌측에 있는데 행동이 우측에 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정서가 좌측이면 배운 대로 뭡니까? 우울이죠. 정서가 좌측이 강하면 아주 강하면 우울인데 이 태도, 행동이 만약 어, 우측이 강하다 하면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숨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표정 우울증이 있지만 행동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까지 분석이 가능하죠. 너무 행동을 긍정적이냐, 뭐 부정적이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신중하냐, 아니면은 잘 밖으로 드러내냐 네, 이렇게 보셔서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겁니다. 네, 뇌파 상담할 때 공포, 위협, 불안 같은 좌측이 너무 길거나 우측이 너무 이런 분들 했을 때 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투쟁 형식인지 이 투쟁 형식이 주로 좌측 뇌가 되겠습니다. 좌측 아니면 무조건적인 도피 유형인지 도피는 우측 뇌 유형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뇌 가소성 원리로 개인이 원하는 뇌를 만들 수가 있고 이런 거를 전부 보완할 수 있다. 뇌의 신경세포는 후천적 훈련 혹은 경험에 의해 새롭게 조직되고 회로를 형성하여 신경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신경가스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뇌의 구조까지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이 오시면 좌측이냐 우측이냐 뇌균형이 깨져 있다. 하지만 결국 뭡니까? 뇌의 가소성 원리로 좌우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고 이 뇌의 가소성 원리를 극대화해 주는 것이 바로 뉴로 피드백이고 뉴로 피드백은 저희 파나톡스 뉴로 하모니가 제품을 이용해서 뉴로 피드백 훈련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허만의 전내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의 전내 모델은 요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나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를 하고 있는 좌뇌를 좌상뇌와 좌하 변연계로 나눕니다. 예, 좌상, 머리 위에 있으니까 좌상. 예. 우리가 뇌가 이렇게 사람 눈이라고 보고 이게 코라고 보면 이게 1단계 뇌, 2단계 뇌, 3단계 뇌로 이렇게 보는 그 시선이 있는데 1단계는 생존이고요. 예. 뇌간이죠. 뇌간. 뇌간에서 호흡하고 맥박 뛰게 하고 그다음에 심장 뛰게 하고 내장 운동하거든요. 여기까지 파충류뇌라고 하죠. 파충류뇌. 이 뇌가 1차로 먼저 생기고 2차로 이제 중간에 이제 감정뇌, 포유류뇌라고 하는데 요 감정 담당하고 있는 곳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변연계하고 편도체 부분이 중심적으로 활동한다고 있고 요 대뇌피질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이런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좌하 변연계뇌를 이쪽으로 보는 거고 좌상뇌를 이제
이쪽 대뇌 피질뇌를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우측이니까 우상뇌, 우측 대뇌 피질, 그거는 우측 변연계뇌, 우측 감정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재밌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볼게요. 이 정서와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나이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50세로 하겠습니다. 50세. 일단 이 델타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델타파의 문제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1, 그 다음에 20을 넘어가는 델타파가 있다. 그래서 12에서 16이면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안구 근육 문제, 그래서 시력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다고 했죠? 어깨 근육의 결림, 그 다음에 경동맥, 이쪽이 근육이 막히면서 산소가 불충분하게 뇌로 올라가면서 산소가 부족해지면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통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좀 더 심해지면은 이제 이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뇌가 피곤하고 아주 피곤하고 뇌 활력이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의심이 되는데 우측이 더 강합니다. 몸 쪽으로는 좌측 팔, 다리나 이쪽이 좀 결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의심된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4에서 7이 세타파죠. 세타파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디보다 높냐? 여기 눈을 감았을 때 알파파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파는 뭡니까?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뇌도 피곤하고 활력 떨어져 있고 인지 능력도 떨어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좌우 균형도 안 맞아요. 우측이 엄청 높은 거죠. 네, 보겠습니다. 네, 뭐 인지 기능 뭐 완전히 떨어져 있고요. 이거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온 거죠. 이제 더 이상 나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수면 상태는 뭐 괜찮은 걸로 나오는데 정서를 보겠습니다. 정서 우측이 상당히 우측입니다. 그렇죠? 좌측이 강하면 제가 우울감이라고 했고 이쪽이 강하면 조증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있으면 명랑인데 여기에 있어 감정이 균형이 깨진 거죠. 조울증적인 양극성 장애 여기에 의심되고요. 행동은 너무 이쪽으로 갔습니다. 행동 너무 우측입니다. 그러면은 우측 너무 우측이에요. 그러면 우측이 뭡니까? 감정 그죠? 그다음에 비언어 이쪽 너무 창의적으로 너무 감정적이고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자기 방어적 제가 현실 부정 폐쇄적 장애 방어적이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조울증적인 성향이 있으나 결국 자기 방어 폐쇄적인 이런 유형일 가능성이 높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일단 우측이죠. 우측 전두엽 스타일, 우측 우상내 스타일 같습니까? 우측 변형계 스타일 같습니까? 예. 그리고 인지 능력이나 기초 활동을 보니까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예. 정서가 전두엽과 변형계 편도체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게 감정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고 행동도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쪽 네. 우측에 우한회, 우상, 우한회 그래서 이쪽 스타일 가능성이 크다. 해서 이렇게 전내 모델과 BQ2의 연관성까지 여러분들이 재밌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좌상래입니다. 예. 좌상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수리적이고 정량적 분석 능력을 담당하고 현실 직시하고 분석, 감정에 빠지지 않고 논리 분석, 사실에 입각하고요. 이성적이고 주장이 강하고 성취지향적이고 성과 위주의 성향을 보이며 목표를 향한 집념이 강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의해 목표에 집착한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좌측이 강하다 하면은 이런 성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강하다 하면 너무 논리, 너무 수리적, 너무 정량적, 너무 현실만 보고, 너무 감정적이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죠. 너무 목표에 집착하고, 너무 강박관념에 빠져 있고, 예, 이런 스타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완벽히 여러분 좌우의 균형 했을 때 좌측 저 베타파 했을 때 아시겠죠? 네. 좌상뇌 이성적자 논리적, 비평적, 분석적, 사실적, 수리적 좋으나 너무 강하면 우측뇌보다 너무 강하면 너무 논리, 너무 비평, 너무 분석, 너무 사실, 너무 수적 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제가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있으면 되고요.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AI, 예, written, 챗 GPT로 돌려서 좌측 저 베타파가 강하면 어떤 사람이야? 근데 너무 세요. 그러면 너무 세면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실시간으로 쫙 뜹니다. 그거를 딱 복사해서 파일 하나 만들어서 출력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상담법입니다. 좌상내 상담법. 이런 분들을 어떻게 상담할 거냐? 네. 사실에 입각한 칭찬과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입장에서 달성 가능한 상담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리적이며 사실적이며 비평적 시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조건적인 피드백과 공감은 상담자가 진실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자상내 유형의 사람은 이론에 박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추상적 피드백은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신의 신념과 다른 피드백이 있을 경우 비판적으로 토론에 하려고 하거나 상담자의 실력에 대해 파악하려고 합니다. 즉 좌측 저 베타파가 상당히 세다. 이런 분들은 사실에 입각한 내용, 사실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 동영상이나 자료로 할 수 없는 내용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오직 딱 자료, 사실에 입각한 자료만 딱 주시고 정확한 피드백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론적 토론을 할 경우 자신이 갖고 있는 이론 또는 신념에 타협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므로 이 토론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상담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것이며 이렇게 한 번 결정된 판단은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효과적으로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진실성과 전문성을 일정할 경우 상당히 상담에 집중할 수 있어 상담 목표 달성률이 효율적입니다. 좌측 뇌파가 강하신 분은 무조건 자료를 쫙 만들어서 조금 예상하는 질문들에 미리 자료를 딱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좌하 변연계입니다. 좌하 변연계는 이쪽 스타일이 되겠죠. 좌뇌는 좌뇌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다소 구조적이며 모호한 사실과 현상을 구체적인 절차와 시간에 따라 정형화하는 구조적 사고 기능을 합니다. 정형화. 이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명확하고 계획적이며 행정가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기술자, 자료 수집가, 계획자, 조정자, 감독자들의 특성을 갖고 있고요. 과제를 수행할 때 새로운 방법보다 이미 검증되고 잘 알려진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좌측 뇌를 세가 센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언제나 법과 질서, 규범을 잘 지키고 이론에 충실하며 안전을 지향합니다. 또 특징은 과제를 정해진 시간에 끝내는 것과 정확한 서류 문서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고 구조적인 것을 선호하며 불확실한 것이나 모호한 것은 싫어합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정해진 목표에 기한 안에 순서에 따라 안전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며
상상력이 부족한 구태의연한 사람으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좌하 변연계, 보수적이며 계획적인 사고 능력, 딱딱딱딱 여기에 맞아서만 일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 융통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특히 구조적인 활동, 꼼꼼하고 정리정돈 잘하고요. 매우 완고한 면이 있고 시간을 딱딱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명령에 잘 복종하는, 명령대로 해야 하는 그런 유형이 이쪽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하 변연계 상담자들의 특징은 구조적이고 통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순차적이다. 어떻게 상담을 해야 하는가? 네. 상담실에서 마주하는 좌하 변연계 유형 내담자는 깔끔하고 꼼꼼한 성향에 따라 상담실의 환경과 상담사의 자세, 옷차림, 말투 등에 관심을 두며 시간관념이 철저하므로 상담 시간 전에 이미 상담실에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 상담할 내용과 지난번 상담에서 받은 피드백에 대해 정리를 하고 기억도 하고 있고 과제를 수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약 상담자가 지난 회기에서 자신이 한 피드백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할 경우 불신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내담자 상담했을 때는 상담 기록을 꼼꼼히 정리해서 기록한 상담 내용을 상담 전에 다시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두 개를 봤습니다. 이제 우측뇌입니다. 우측뇌, 또 우상, 우하뇌로 보겠습니다. 우상뇌, 예술뇌라고 하는데 직관적이고요.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미래를 직시합니다. 팀으로 일하는 것을 지향하고 인간의 가치와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충동성과 모험적인 성향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측뇌 여러분들 했던 내용들을 여기 다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우측뇌, 우상뇌의 실험적자라고 하는데 직관적이고 시각적이고 통합적이고 예술적이고 개념, 공간적이고 은유적, 은유, 비유한다는 뜻이죠.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살짝 돌려서 설명하는 그런 우상뇌의 특징입니다. 직감이 뛰어나고요. 약간은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비현실적이고 엉뚱하다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의 친근하고 적극적이며 우호적인 반응은 하나의 예의, 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성향의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이 전도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상뇌 상담 방법입니다. 우상뇌 유형 상담 기법으로는 일반적인 상담 패턴을 지루하게 느낄 수 있어서 상담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과제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술적인 뇌고 충동성도 있고 모험성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과제, 다양한 프로그램 해보고요. 한 가지 과제를 완수했을 때는 격려와 칭찬 등 심리적 보상을 충분히 제시하면 호기심을 더 느끼고 열심히 더 하게 됩니다. 그다음 신뢰가 형성되면 스스로 최선을 다하지만 상담 목표에 관심을 우선적으로 두는 것보다는 상담자의 관계 형성에 더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내담자와 상담을 진행할 때는 내담자의 관계 설정을 우호적이지만 전문가의 태도로 접근하여야 상담이 산만하지 않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우하뇌 보겠습니다. 집단주의적 성을 가지고 있어 익숙한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하며 타인의 생각에 관심을 두고 남을 설득할 능력이 있지만 때로는 감정에 따라 판단하거나 본래 정해졌던 목표와 방향을 바꾸는 성향도 있습니다. 음악 좋아하고 수다 좋아하시고 감정적이고 직관적이고요. 독서 좋아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좋으며 대인관계,
이런 능력이 좋고요. 감성적 자아라고 합니다. 우한의 감성적 자아라고 하고요. 특징은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표현 감각적, 음악적, 영적 또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뇌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읽어보겠습니다. 따뜻하고 감성적 대화를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상담 종료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상담자가 시간을 규칙적으로 준수하려고 할 때 내담자는 심리적으로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서운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측 뇌가 강하게 정서나 행동이 이렇게 높게 나오신 분들은 이것도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좀 들어주는 얘기를 좀 들어주는 쪽으로 가야 상담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관념에 유연하여 상담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므로 네, 좌측 뇌하고 상당히 다르죠.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므로 상담자로 하여금 곤란한 상황이 일하지만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이어서 상담자의 정서적 교류에 우호적이고 피드백도 잘 받아들입니다. 과제를 제시할 때는 내담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스스로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상담 목표 달성이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끊임없는 격려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상담자가 자신에게 소홀했다고 느끼는 순간 상담에 실증 느끼고 갈등 유발하거나 상담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기초활동부터 여러분 한번 쭉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는 이분은 한 50, 60대 되신 분이었고 이분은 10살 정도의 친구였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뭐 하는 거였죠? 나이를 먼저 확인하고요. 60세구나. 그다음에 기초율동이 어떻게 나온지를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델타파가 알파파보다 높고 여기 세타 구간도 알파파 구간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율동은 무시하시고 나이가 60대이기 때문에 델타 세타가 느린 뇌파죠. 잠자는 뇌파입니다. 서파라고 하죠. 서파 강하기 때문에 노화되고 있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뇌가 노화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이 정도 우뇌 쪽에서 이 정도 높은 피크가 나옵니다. 그러면 델타파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쭉 설명해 주시고요. 아마 좌측 몸에서 저리거나 좌측 뭐 힘이 빠진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지 능력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면 상태도 안 좋습니다. 수면뿐만 아니라 뇌도 피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뇌 피로도. 예. 그래서 조절 능력에서 휴식을 보니까 역시 17점. 뇌가 상당히 피곤한 걸로 나옵니다. 정선을 보겠습니다. 정서를 보니까 우측 뇌인데 10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균형이 깨져 있다. 조울증 성향이 의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도 우측이 약간 강합니다. 좌측에 비해서 70대 30에서 거의 40%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약간이 아니라 심각하네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우리가 우측이 강하면 자기 방어, 폐쇄, 신중, 의심 이쪽이 더 강하고 감성적으로 약간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대로 우측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상이든 우하든 우하뇌 성향이 더 강할 것이다. 보시고 이분은 이왕이면 얘기 잘 들어주시고 끝나는 시간이 잘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실 가능성이 많고 항상 웃으면서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이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 주의, 뇌균형은 안 했기 때문에
예,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뇌 균형 보십시오. 우측으로만 쭉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우상뇌 아니면 우한뇌겠구나. 근데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금 빠져 있고 인지 기능이 안 좋다. 그러면 우하 쪽이 좀 맞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좌우 연결이 완전히 이쪽에 있어야 정상인데 완전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뇌의 기능과 우뇌의 기능이 서로 연결을 잘 못 시키고 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측에서 이미지가 딱 떠오르면 좌측에서 언어가 딱 나와서 빨리빨리 말해야 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는 기억력, 여기 인지 보니까 떨어져 있어서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지고 있다. 네,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친구는 이제 델타파가 20을 통과했습니다. 나이가 10살이에요. 그러면 여길 봐야죠. 주의를 보니까 뇌 산만 하고요. 움직임 보니까 과잉 행동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자폐, 예, 심한 ADHD겠구나 이게 설명이 되겠고요. 기초활동은 어, 이렇게 델타, 세타가 이렇게 알파파가 높으면 무시하겠습니다. 네, 인지 능력 떨어져 있고요. 뇌 피로도는 뭐 괜찮습니다만 정서 좌측으로 완전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네, 행동이 90입니다. 아주 이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친구죠. 과격한 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파괴적 우울, 다 때려 부시고 싶고 다 그런 네, 친구들이죠. 무조건 훈련시켜서 사람 만들어야 합니다. 무조건. 네, 봤고요. 떠나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60세 되시는 분이셨고 이분도 한 60세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비교적 둘 다 딱 가라앉아 있지만 여기는 이쪽이 높고요. 네, 이분은 이쪽이 높습니다. 그쵸?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알파파가 나오지 않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12라고 써 있으니까 천재다. 야, 12를 능가하는 천재 하지 마시고요. 델타파가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 세타파가 볼게요. 세타파가 1.96, 2.199, 알파파가 1.14, 1.30입니다. 알파파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알파파가 안 나올 때는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알파파가 안 나오면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모르시면 리튼이나 챗 GPT나 쓰면 나오는 거죠. 알파파가 안정뇌파, 휴식뇌파이기 때문에 안정이 안 되므로, 휴식이 안 되므로 정신적인 긴장, 불안, 스트레스가 생길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알파파와 관련된 호르몬,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세틸콜린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세타파가 알파파보다 높기 때문에 뇌는 노화되고 있다. 이렇게 세기를 비교하십시오. 세타파가 더 세지 않습니까? 노화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12 나왔으니까 와, 천재였네요. 절대 그런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정서 역시 일단 뇌 피곤하시고요. 뇌는 인지기능 이렇게 나왔지만 노화되고 있다고 얘기하셔야 하고요. 정서는 우측 11점밖에 안 나옵니다. 감정 균형이 깨져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 보니까 우측 이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주 폐쇄적이고 자기방어적이고 그 다음에 우측 뇌 기능이 발달돼서 전부 다 이성 논리 분석 이런 쪽보다는 감정 직관 이쪽에 선택을 하시고 인생을 사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분은 60세고 10Hz가 나오고 있고 세타 리듬보다 알파 리듬이 더 강합니다. 그러면은 기초율동 10Hz 아주 정확한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겠고 세기도 10Hz가 3.57, 3.63, 3에서 8 정도 나와야 한다고 했고요. 아주 정상적이고 동시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0.8 이상이면 된다고 했는데 0.96에서
동시성이 아주 좋습니다. 인지 능력 뛰어나시고 뇌 아주 맑고 정서는 살짝 명랑하시면서 신중한 네, 얼굴은 웃고 있지만 예, 속은 네, 조심조심 이렇게 신중하게 일하시는 분이다. 기초율등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정서와 행동을 약간 낮춰서 기초율등에 맞게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스트레스도 없고 주의도 아주 좋으시고 뇌 균형 아주 잘 맞으시고 좌우 연결이 아주 잘 돼 있고 자기 조절 능력도 아주 완벽하게 돼 있는 완전 건강한 최고의 뇌파입니다. 네, 4명 같이 봤습니다. 네.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는 시간상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스트레스 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동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